자,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가 챔피언스리그에서 빅매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속한 조가 원체 죽음의 조라서 그렇죠. 뭐 매경기 빅매치일 수도 있지만 특히 AC 밀란 같은 경우는 현재 전력은 파리 생제르맹이 더 강해도 네. 챔피언스리그에서 닦아놓은 어떤 업적, 그렇죠. 역사 이거는 AC 밀란이 거의 레알 마드리드, 리버풀 다음 가는 네. 뭐 리버풀이랑 비슷하죠. 레알 그렇죠. 다음 네. 가는 공동 2위 언저리에 있는 그런 엄청난 팀이거든요. 그렇죠. 챔피언스 우승이 7번이었나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챔피언스 우승에서 굉장히 명문 팀인데 최근에 좀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역시 챔스에서는 그런 DNA라는 게 많이 작동하는 대회라서 또 지난 시즌 네. 4강에도 갔어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PSG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경기가 내일 26일 새벽에 열리는데요. 이 경기 프리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PSG의 상황부터 좀 보면 A매치 이후에 열린 경기에서 스트라스부르를 3대0으로 완파를 하면서 그래도 좀 흐름을 탔어요. 중요한 건 이 경기에서 조금 달라진 라인업을 좀 가동했다는 건데 일단 4-2-2-2 이 포메이션을 써서 이강인과 바르콜라를 그 은바페와 하무스 위쪽에 좀 배치를 해서 이렇게 새롭게 좀 공격 전술을 좀 구현해봤는데 이게 그래도 3대0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뭐 잘 통했다고 봐야 되겠죠. 뭐 이강인 선수도 무난한 평점을 받았고 제가 그 경기를 봤을 때는 바르콜라 선수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왼쪽에서. 무한희 선수가 왼쪽에서 뛸 때보다 오히려 바르콜라가 왼쪽에서 뛰는 게 좀 더 낫지 않았나. 그래요. 네, 그런 생각까지 좀 들 정도였는데 은바페는 자꾸 이게 보니까 중앙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네네. 네이마르와 메시가 했던 그런 역할을 본인이 좀 장기적으로 맡고 싶어하는 그런 역할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인 것 같고 뭐 하무스도 지금 조금씩 국가대표팀에서 골도 넣고 하면서 이제 폼이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요 조합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네, 라는 좀 생각이 들게 하는 스트라스부르전이었고요. 일단 이강인 선수도 어쨌든 A 매치에서 굉장히 좀 많이 뛰고 갔음에도 아시안 게임에서 폼을 올리고 그쵸. A 매치에서 골을 넣고 네. 파리 생제르맹으로 가는. 네. 가서 파리 생제르맹에서 또 풀타임을 뛰면서 파리 생제르맹 간 이후로는 거의 괜찮지 않았나, 네, 그런 경기를 좀 펼쳤는데 일단 제일 돋보였던 게 전반 31분에 그 우리가 기대했던 이강인 은바페 조합이 나왔었죠.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서 국대에서 하듯이 선수 제치고 바로 킬패스를 찔러 넣었는데 이걸 은바페가 굉장히 빨리 가서 잡았고 물론 어시스트 상황에서 은바페가 굉장히 잘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조각골이 나왔고 일단은 우스만 덴벨레보다는 그날 경기에서 우스만 덴벨레가 이전에는 굉장히 좀 부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강인이 좀 더 팀에 맞는 팀적인 그런 역할을 좀 하지 않았나. 근데 한편으로는 또 엔리케가 이강인을 아직까지 잘 못 쓴다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강인 선수도 그 자리에 좀 적응하고 엔리케 선수도 이강인 선수의 그런 활용법을 계속 고민을 하면서 좀 더 나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보였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기를 통해서 이강인이 선발로 들어온 라인업이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렇다면 이제 며칠 못 쉬고 네. 주중에 열리는 챔스에서도 이강인이 역시 선발로 뛸 수 있을 것인가가 사실 우리 관심사인데요. 챔피언스리그 출격을 좀 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구단 공식 채널에 등장을 했다고요. 네, 일단 나와서 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뭐 저한테 어려서부터 꿈의 대회였다. 챔피언스리그는 이번 경기 굉장히 중요하고 뭐 잘 준비해서 꼭 승리하겠다라고 인터뷰를 해서 이강인 선수가 또 뛸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경기를 앞두고 뭔가 공식 채널에 나와서 인터뷰하고 하는 거는 약간 그런 기대감을 올리기 충분하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 경기 활약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선발 뭐 출전은 사실 지금 거의 보면 세 경기 내내 굉장히 장거리 이동하면서도 거의 풀타임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A매치 포함해서 네. 뭐 체력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이강인이 좀 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뭐 어쨌든 출전 자체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교체로 뛰긴 뛸 것 같고 선발 가능성은 반반 정도다. 반반 정도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 채널 등장 등의 선발을 시사하는 정황도 있고 네. 또 체력 고갈이라든지 뭐 현지 매체들의 전망 예상 라인업을 보면 이강인을 뺀 매체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걸 보면 또 안 뛸 수도 있고 반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이강인 선수가 챔피언스리가 처음은 아니죠? 네. 처음은 아닙니다. 일단 2019년 9월에 첼시 원정에서 발렌시아 유니폼을 입고 데뷔전을 좀 치렀고요. 야, 발렌시아가 챔스를 뛰던 시절이 그렇게 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때가 이제 마르셀리노 감독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 망하냐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래도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이후에는 마요르카 발렌시아에서 안 좋은 시즌도 있었고 또 마요르카로 이적을 하면서 계속 챔피언스 뛰었었죠. 마요르카는 잔류가 이제 목표인 팀이었고
근데 이제 이번에 PSG로 이적을 하면서 지난 도르트문트랑 1차전에서 후반전에 교체 투입되면서 부상 복귀전을 좀 치르면서 UCL PSG에서의 UCL 데뷔전도 치렀습니다. 지난 뉴캐슬 원정 경기에서는 아시안 게임 차출로 인해서 그렇죠. 뛰지 못했죠. 근데 그 경기에서 PSG가 1대4로 대패를 당했기 때문에 또 심지어 이때 라인업을 보면 PSG가 약간 필승 라인업을 좀 내세웠다고 보여지는 게 음바페, 무아니, 덴벨레, 하무스 그러니까 거의 음바페 중심으로 이번에 새롭게 영입된 다 고가로 영입한 선수들을 다 총출동을 시켰는데 힘을 빡 줬는데 네. 정작 골을 넣은 거는 에르난데스, 루카 에르난데스 말고는 없었다. 네. 음바페도 중앙에서 그런 뭐랄까 공격형 미드필더 그런 역할을 맡았지만 오히려 음바페의 득점력을 살리지 못한 그런 경기가 됐고 그 때문에 PS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에서 밀란을 상대로 굉장히 UCL에서 분위기 반전이 좀 필요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PSG의 챔스 상황을 한번 보면 뭐 리그에서도 사실상 기대 이하죠. 3위니까. 네. 1위 못하면 기대 이하예요. 그렇죠. 1위가 지금 모나코, 2위가 밀란, 2위가 니스. 네, 그러니까 PSG는 9경기 5승 3무 1패, 승점 18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3위도 파리 생제르맹이 아주 순항을 하고 있는데 더 잘하는 팀들이 있어서 3위이면 그건 그렇죠. 괜찮아. 근데 본인들이 5승 3무 1패라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일단 초반부터 3무 1패, PSG라는 팀이 저건 너무 타격이 크죠. 네. 네. 지금 거의 1위 하고 있는 팀들은 거의 무패 아니면 굉장히 뭐 승리도 많고 패배는 거의 없는 상황인데 패배는 없더라도 3무가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지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2경기 1승 1패로 이제 뉴캐슬이 1점 뒤져서 2위에 있는데 밀란이랑 거의 2위 경쟁을 하지 않을까. 뉴캐슬이 PSG를 완파하기도 했고 또 흐름을 충분히 탈 수 있는 팀이라서 네. 일단은 굉장히 중요할 거고 사실 이제 PSG 경기력이 그렇게 막 압도적이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1위를 좀 노려볼 걸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2위를 해서 16강에 진출하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네. 밀란도 사실 그렇게 딱히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밀란은 이번 시즌 선수단을 많이 물갈이를 했어요. 네. 뭐 토날리를 뉴캐슬로 판 돈을 가지고 이제 약간의 자금을 보태서 자잘자잘한 조금 비교적 싼 선수를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네, 그렇죠. 토날리를 판 거는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잘한 일이 됐죠. 네,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토날리가 토날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네. 예, 그 도박 중독으로. 그래서 선발 라인업의 질은 약간 떨어진 대신에 선수층이 좀 두꺼워졌다 이런 상황인데 그게 좀 약간 무색한 것이 최근에 부상자가 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중원 조합을 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데 네. 밀란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선수는 이번 시즌 합류한 새 미드필더 레인더스예요. 아, 그렇죠. 네, 네덜란드 리그에서 뛰어온 선수고 그래서 아주 크게 걱정받은 선수는 아닌데 네. 레인더스가 굉장히 많이 뛰고 공수 양면에서 위치 선정이 좋고 살림꾼이군요. 예, 굉장히 살림꾼입니다. 공을 짧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주고받고 네. 경기를 다 풀어주고 득점 가담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레인더스를 중심으로 나머지 두 명을 좀 짜서 4-3-3에 3미드를 짤 것 같고 그리고 뭐 하파엘 레앙이나 이런 공격의 중심 선수들은 아마 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팀이고요. 네. 밀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애매한 선수단이라는 좀 회의론 속에서 시즌을 시작했지만 굉장히 잘 치르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지난 주말에 유벤투스와의 경기에서 이제 패배하면서 상승세가 좀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나쁜 상태는 아니다. 근데 좀 힘이 최근에 좀 빠진 모습을 좀 보이는 게 공격진에서 좀 득점이 좀 안 나오는 게 제일 문제일 것 같은데 일단은 챔피언스리그 2경기도 둘 다 뭐 뉴캐슬, 도르트문트 상대로 0대0으로 무승부였고 지난 유벤투스전에도 뭐 0대1로 졌고 그렇기 때문에 3경기에 1골 그런 상황에서 PSG를 만나게 됐습니다. 네. 또 2경기 연속 리그에서는 또 퇴장자가 나오면서 약간 좀 흔들리는 수비적으로 좀 흔들리는 모습도 좀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음바페나 뭐 이런 굉장히 그런 세계적인 공격수들을 어떻게 막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밀란 입장에서도 UCL에서 분위기 반전을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네. 이번 경기 저번에 사실 2무 1패면 조별리그 통과도 좀 어렵다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밀란 입장에서는 더더욱 또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두 팀의 상황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건 이제 AC 밀란인데 AC 밀란의 마이크 매냥 골키퍼가 한동안 못 나왔어요. 이 선수는 뭐 잘 빠지거든요. 그렇죠. 밀란이 부진하다 싶어서 이제 라인업을 보면 다른 위치보다도 매냥 골키퍼가 빠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번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는 문제없이 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매냥이 있으면
뭐 상대 공격수들이 아무리 강해도 밀란이 버틸 수는 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에서도 거의 뭐 첫 손에 꼽히는 굉장히 그렇죠. 뛰어난 네. 골키퍼이기 때문에 할만합니다. 두 팀의 맞붙었을 때 역대 전적 같은 걸 좀 볼까요? 네, 일단 저는 그 UEFA 공식 홈페이지를 좀 참고를 했었는데, 일단 2무 2패로 PSG가 열세이긴 합니다. 두 팀이 보니까 최근에는 붙은 전적이 없더라고요. 거의 2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이제 최근 전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예전에는 챔스를 잘 못 나왔고 그렇죠. 비교적 최근으로 오면 밀란이 완전 꾸준히 나온 건 아니고 네. 두 팀이 잘 나갈 때가 안 겹쳐서 그런 거예요. 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994년 95 시즌에 준결승에서 두 팀이 만났었는데, 이때는 AC 밀란이 1, 2차전 1대0, 2대0으로 이기면서 PSG를 꺾고 결승에 올라갔었고, 또 2001 시즌에는 조별리그에서 두 팀이 또 만났었는데 두 경기에서는 다 1대1로 연속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PSG 입장에서는 이번에 밀란을 잡게 되면 이제 밀란 상대로는 첫 승이라는 좀 의미가 있겠죠. 역대 네. 두 팀의 맞대결에 있어서는 좀 얘기할 만한 게 형제가 맞붙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밀란의 핵심 풀백 테오 에르난데스, 그렇죠. 이 선수가 왼쪽 풀백인데 네. 이강인 선수가 만약에 오른쪽 윙어로 나오면 이 테오를 뚫어야 된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테오도 올 시즌 밀란에서 그래도 제일 잘하는 선수 중 한 명이지 않나요? 테오는 늘 제일 잘하죠. 네. 예, 테오는 뭐 월드 클래스 풀백이고 리카 에르난데스가 파리 생제르맹에 있습니다. 올 시즌 바이에른 뮌헨에서 굉장히 네. 좀 큰 돈을 받고 그래도 넘어왔죠. 네, 파리 생- 그렇습니다. 두 선수의 맞대결이 좀 기대가 되는데, 뭐 공격적으로 봤을 때는 테오가 좀 더 공격적이라고. 그렇죠. 봐야겠죠. 테오가 네. 훨씬 공격적인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둘이 신실권이 비슷하고 네. 둘 다 덩치도 꽤 크고 발도 꽤 빠른데 테오는 그걸 오버래핑에 쓰는 쪽이고 리카는 센터백과 풀백을 다 볼 수 있는 좀 수비적인 풀백의 네. 캐릭터를 잡았죠. 네, 아무튼 상대 형제 맞대결이 예상이 되고요. 파리 생제르맹에는 돈나룸마 골키퍼가 있는데 이 선수가 밀란 출신이죠. 아, 그러네요. 네. 네. 친정팀과 맞붙게 되는 돈나룸마인데, 사실 요즘 활약상 봤을 때는 예전만큼 그 포스가 좀 느껴지진 않는다, 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결정적인 거 몇 개는 잘 막아주는 그런 돈나룸마 골키퍼입니다. 돈나룸마는 밀란 팬들이 제일 싫어하는 선수입니다. 예. 역적 예. 취급을 좀 받는. 약간 좀 남을 것처럼 하고서는 나간 제일 얄밉게 나간 놈의 대명사, FA로 나간 놈의 대명사라서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은 파리 생제르맹 홈 경기라서 별로 안 나오겠지만 네. 밀란 홈에서 둘이 붙을 때는 돈나룸마를 향한 야유가 엄청나게 쏟아질 것이다. 어, 이탈리아 A 매치를 그 밀라노에서 해도 네. 이탈리아 홈 팬들이 돈나룸마한테 야유를 해서 이탈리아가 홈 경기를 밀라노에 잘 안 잡습니다. 그 그 정도예요. 예. 그 정도로 감정이 골이 깊은 예. 상황에서. 그러면 네. 원정 팬들도 무조건 야유는 하겠네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돈나룸마 숫자가 한테. 적으니까 잘 들리진 네. 않겠지만 무조건 할 거고 세리아 산을 가지고 사가서 현재의 위협을 이제 이루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 그리고 세리아에서도 파리 생제르맹 선수를 제일 많이 내준 팀 중에 하나인 밀란 이런 좀 구도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뭐 두 팀의 이해거리가 은근 있는 두 팀이네요. 네, 두 팀 맞대결에서. 네. 저희 후스코드가 예상한 라인업을 보고 있는데 거기서는 4-3-3 포메이션에 오른쪽 덴벨레를 예상하고 있어요. 네. 너무 좀 보수적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하킴이랑 다 지난 경기 쉬었으니까 이번 경기 뛸 가능성은 충분히 높아 보이고요. 아, 덴벨레랑 테오의 저 라인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음바페는 어차피 잘할 거니까 덴벨레가 근데 테오 상대로 그렇게 잘할 거라고 저는 뭐 예상은 하지 않습니다. 테오 에르난데스가 덴벨레의 공격력은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음. 그리고 또 루이스 선수도 사실 저는 PSG에서 막 그만 그 정도로 잘하고 있나라는 좀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죠. 네. 네. 사실 그러니까 이 팀은 중원 조합이 좀 문제예요. 맞습니다. 네. 엘리케 감독도 자기 입으로 이강인을 좀 미드필더로 쓸 것처럼 네.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놓고 정작 윙어로 쓰는 네. 정작 경기 시작하니까 윙어에 배치할 건데 그 오른쪽 윙으로 나오니까 클린스만 감독한테 전화한 거 아니냐고 뭐 그런 얘기까지 팬들이 하더라고요. 네. 클린스만 활용법 좀 클린스만 그거다 너에게서 힌트가 그냥 없다. 오른쪽에 놔. 네, 그래서 오른쪽에 놨는데 뭐 어쨌든 뭐 이전에보다는 좀 더 잘한 것 같은데, 이강인과 비티냐가 그래도 공전을 좀 해야 PSG는 중앙에서 좀 공이 좀 잘 돌고 좀 그러지 않을까. 네, 음바페한테 좀 공도 많이 가고. 그리고 테오 에르난데스와 이강인이 나왔을 경우에 네. 테오 에르난데스와의 매치업을 예상을 해보면 이강인 선수가 중앙으로 좀 파고들잖아요. 오른쪽 윙어로 나올 경우에 그렇죠. 맨발잡이로서. 네네. 근데 테오 에르난데스가 예전에는 늘 왼쪽 측면에서 치고 올라가는 오버래핑을 했지만 이번 시즌은 인버티드 풀백처럼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안으로 좁혀서 패스도 뿌리고 이거를 병행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경우에도 이강인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역시나 마주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든 이강인과는 많이 만날 것이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밀란이 미드필더에 부상자가 많아서 네. 중원이 좀 부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팀 다 중원이 약간 애매한 상태에서 맞붙게 되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진짜 엄청 치고받을 수도 있을 법한 그런 경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어쨌든 뭐 예상 다른 라인은 선수는 다 있고. 예. 예상 라인업상 밀란의 주전 중앙 미드필더들이 많이 빠져서 유누스 무사랑 그 아들리가 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네. 무사 이강인과 같이 발렌시아 유소년에 그쵸. 있던 선수입니다. 아, 동료 전동경 예. 제외하는 거네요. 예. 그리고 아들리는 가 강등권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황의조 동료였던 선수거든요. 네. 이게 이 둘이 뭐 잘하는 선수 둘인데 밀란에서 당장 주전으로 뛴다고? 얘네들이? 이런 말이 나오는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밀란이 지금 완전 1군 미드필더가 아니라는 거. 이럴 때 이런 것만 이강인 봤을 때는 확실히 떨어지죠. PSG 쪽이 예, 중원은 높아 보이긴 하네요. 물론 뭐 네. 우가르테도 유명한 선수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최근 확 뜬 유망주니까 네네. 예. 그런 점을 본다면 이강인이 또 출정했을 때 상대 미드필더들의 어떤 저항이 예상보다 덜 거셀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기회가 되는 경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결국 초점은 저희로서는 하나입니다. 이강인이 뛴다. 이강인이 롤을 많이 받아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어차피 음단장의 팀이니까 이강인이 음단장의 최일 단짝이 된다. 그렇죠.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바라는 거죠. 네. 밀란전이 그런 경기가 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